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3년 1회차 유체역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그림과 같은 물탱크에서 원형 형상의 출구를 통해서, 여기 이 부분이 출구인데 이 부분이 지금 원형 형상이라는 얘기죠. 출구를 통해서 Q라는 액체가 유출이 되고 있어요. 물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출구의 형상을 단면적인 동일한 네모 형태로, 사각형 형태로 변경하였을 때 유출되는 유량의 변화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때와 이때 유출되는 유량 값이 어떻게 틀리냐. 그래서 Q를 계산해보면 Q 원형일 때는 A V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Q 사각형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Q는 AV죠. A V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A 값은 원형일 때는 4분의 파이 D제곱으로, 여기서 D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A 값을 구하면 되고요. 그 A 값과 동일한 단면적의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A 값과 A 값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A 값 구하면 얘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V 값은 이 원형일 때의 V 값과 사각형일 때의 V 값이 각각 따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Q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V 값을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V 값을 어떻게 구해?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서 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손실계수라는 게 주어졌어요. 손실계수 K죠. 여기서 이 부분의 면적이 크고 이 부분은 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급격한 축소에 의한 부차적 손실, 우리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차적 손실 중에서 급격한 축소에 의한 거, 원형일 때 K 2지분의 V자승, V2의 자승이죠. 그리고 여기도 급격한 축소에 의한 손실, 사각형일 때 K 2지분의 V2의 자승. 자,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V2를 구해낼 수가 있느냐? V2를 구해내려면 K값이 원형일 때는 얼마예요? 원형일 때가 0.04죠? 사각형이 0.5, 원형이 0.04, 그죠? 0.04, 여기는 0.5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것만 갖고 V를 구할 수 있느냐? 없죠. 왜? 손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손실을 또 안 줬기 때문에 손실을 또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여기 이 부분을 1지점이라고 하고, 여기 이 부분을 2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식을 세워 가지고 손실을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1부분 1지점 2지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1 플러스 Z1는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2 플러스 Z2, 이러면 이상적인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가면서 급격한 축소에 의한 손실이 발생했죠. 손실은 언제나 우변 쪽에 넣어준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손실을 직접 넣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V에 의해서 다시 정리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다가 손실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손실값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HL이 K 2지분의 V제곱, K 2지분의 V2의 제곱, 이거를 이 부분에 넣어준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HL로 손실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V로 다시 정리해도 되는데, 우리 교재는 이걸 먼저 넣어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H로스라는 얘기죠. 여기서 먼저 V값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의 V값을 V1, 여기 이 부분의 V값을 V2라고 합니다. 그러면 V1은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넓기 때문에 여기서 이 수면으로 내려오는 속도는 엄청나게 작고요. 얘는 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V1과 V2를 비교해보면 V2가 V1보다 엄청나게 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을 비교했을 때 얘는 상대적으로 작다 해가지고 얘를 0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P1이 여기가 P1이고요. 여기가 P2입니다. 둘 다 대기압이죠. 대기압은 계지압으로 얘기했을 때 0이 되는 겁니다. 0 이렇게 되고, 남는 거 정리를 해봅니다. Z1 쪽으로 Z2를 넘길게요. Z1 마이너스 Z2는 이쪽에 2지분의 V2의 제곱, 거기다 플러스 K 2지분의 V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남겠죠.
그러면 얘 V1 마이너스 V2, V1은 여기가 1.5가 되겠고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러면 V1에서 V2를 빼면 1.5죠. 먼저 정리를 하고 갑니다. 는 통분하면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K V2의 제곱, 다시 정리하면 2지분의 V2의 제곱으로 묶으면 얘 나갔으니까 1 되고요. 1 플러스 얘는 K만 남죠.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V2로 묶은 거예요. V2의 제곱으로 묶은 거예요. 묶어가지고 나가고 1 플러스 K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V2의 제곱으로 정리해볼까요? V2의 제곱으로 정리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1 플러스 K가 되겠죠. 분모는 1 플러스 K가 되고 얘는 저쪽으로 가니까 1.5 곱하기 2G가 되겠죠. 자, 이게 제곱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제곱이 아니라 루트를 씌워주면 얘 루트가 제곱이 없어지고 씌워지면서 얘는 루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게 V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V값을 알기 때문에 이 V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K값을 대입을 시키면, 여기에다 대입을 시키면 V2 값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로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원형 거의 V값, 원형 거의 V값, V 원형 거 여기 루트 1 플러스 K가 0.04 그리고 1.5 곱하기 2G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V 사각형 거 루트 1 플러스 0.5 K가 0.5로 주어졌으니까요. 그리고 1.5 곱하기 2G G가 9.8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V값을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V값을 구해보면 원형 것이 5.32가 되겠고요. 얘가 5.32 m/s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4.427 m/s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값이네. A값. A값은 두 개가 똑같다고 그랬죠. A값. 여기서 얘가 25mm로 주어졌으니까 하나, 둘, 셋 가면 점 찍고 0.025m가 되겠네요.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0.025의 제곱 하니까 A 값이 나오죠. A 값이 얼마가 되나요? 0.00049? 0.00049가 나옵니다. 자, 이 0.00049는 얘도 얘하고 같다라고 그랬어요. 사각형이지만 어쨌든 면적은 같다라고 해가지고 얘 거 원형 거 Q 값을 구해봅니다. 0.00049 곱하기 5.32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0.002606 0.002606이 나왔고요. Q 사각형 걸 구해보니까 똑같죠. 0.00049 곱하기 4.427 27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0.002169 0.002169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죠. 차이를 계산을 하니까 사각형이 더 작죠. 지금 사각형이 더 작아졌어. 원형보다 사각형이 작아졌으니까 사각형에서 원형을 빼줘야 되겠네. 사각형에서 원형을 빼주면 감소한 양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답은 뭐 2번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22번. 그림과 같은 수조의 밑부분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 구멍을 뚫고 유량 Q로 이렇게 방출시키고 있다. 손실을 무시할 때 수위가 처음 높이 2분의 1로 수위가 이만큼까지 2분의 1 됐다는 얘기죠. 2분의 1 처음을 H라고 하면 여기는 2분의 1H가 됐다. 이런 얘기네요. 방출 때 유량은 얼마인가? 자, Q. 처음에 Q1이라고 해볼까요? Q1은 AV죠. 근데 V는 지금 수위만 이 높이만 줬으니까 토리첼리식에 의해 가지고 A 곱하기 루트 2GH가 되겠네요. 그게 Q1이고요. 두 번째 거 Q2. Q2는 A 곱하기 루트 2G 곱하기 2분의 1H가 되겠죠. 그러면 얘 지워지니까 A 루트 GH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그런데 자, Q1과 Q2 됐을 때 나중에 유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Q1분의 Q2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Q1은 A
곱하기 루트 2GH가 되고요. 그리고 Q2는 A 곱하기 루트 G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 약분시키고 루트 G 그리고 루트 H 그리고 루트 2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루트 G 곱하기 루트 H 그리고 여기는 뭐 1이 있겠지. 이렇게 지어지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Q2는 루트 2분의 1 그리고 Q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왜 이렇게까지 계산했냐면 뒤에 자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23번 비중이 2인 유체가 정상 유동을 하고 있다. 동압이 400kPa이라면 이 유체의 유속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네요. 딴 거 하나도 안 주고 여기서 지금 비중인 S 하나 주고요. 그리고 동압 P 줬죠. 그리고 유속을 구하라. 유속 V는 토리첼리식에 의해서 루트 2GH. 자, 여기가 얘가 압력 성분이죠. 수두. 그래서 이 H로 뭐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H로 환산만 시켜주면 된다. 그런데 그냥 일반 환산을 시켜주면 안 되죠? 일기압 가지고 환산시켜주면 안 돼요. 왜? 비중이 주어졌으니까 이건 물이 아니고 물보다 2배 무거운 거야. 무거운 거니까 비중 S는 감마 워터분의 감마. 우리 이런 식 많이 봤죠? 똑같은 게 로 워터분의 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P는 감마 H라는 식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H니까 H로 다시 한번 식을 바꿔주면 H는 감마분의 P라는 식으로 H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P 값은 얘를 대입을 시켜줄 건데 감마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감마는 자 여기 비중이 1이 아니고 비중이 2니까 계산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감마는 S 감마 워터로 계산을 해야 된다. S는 2가 되겠고요. 감마 워터는 9,800 kg 9.8 kg 뉴턴 퍼 미터 3승. 여기서 킬로파스칼을 줬기 때문에 얘도 바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2 곱하기 9.8분의 400 이렇게 해가지고 H를 계산하면 23번이죠.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H를 먼저 계산을 하면 20.4 하나 20.4 하나 미터가 되겠죠. 그걸 갖다가 바로 넣습니다.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20.4 하나 넣으면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속도는 20m/s예요. 문제 24번. 다음 중 동일한 액체의 물성치를 나타낸 것은 처음에 비중이 나왔네요. 비중 S는 감마 워터분의 감마 또는 로 워터분의 로 이렇게 한 것이 0.8이더라. 자, 그럼 비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0.8 비중이 0.8인지 한번 보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 밀도가 나왔습니다. 밀도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S는 밀도가 지금 800이니까 로 워터는 물의 밀도 1000이죠. 그리고 지금 밀도가 800이라고 했으니까 800 주면은 0.8 얘는 0.8이 맞네. 똑같이 0.8 같더라 라는 거예요. 예, S는 감마 워터분의 감마니까 감마 워터는 9,800 800 뉴턴 퍼 미터 3승이 되겠죠. 그리고 감마는 7,840 계산을 하니까 이것도 0.8이라는 얘기죠. 0.8입니다. 여기서는 비체적이 나왔어요. 비체적 VS는 밀도분의 1이죠. 밀도의 역수예요. 그래가지고 밀도를 구하면 밀도를 구해가지고 예 비중을 한번 구해볼게요. 밀도는 비체정분의 1 해가지고 1.25분의 1 하니까 밀도는 0.8이 나왔어요. 자, 밀도는 얘는 0.8이래. 얘는 800인데? 그럼 틀리잖아 이거. 1000배 차이인데 1000배 차이. 벌써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S를 구해보면 S는 로 워터 1000이죠? 0.8 그럼 0.0008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4번은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25번 외부 지름이 30cm이고 내부 지름이 20cm인 길이 10m인 환영 관에 물이 2m/s의 속도로 흐르고 있다.
이때 손실수도가 1일 때 수력직경에 기초한 마찰계수는 얼마인가? 저기서 이렇게 큰 원이 하나 있고 작은 원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중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중관 외부 지름이 이게 30cm 그리고 내부 지름이 20cm 이렇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물은 어디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물은 이 도나스 부분 이 부분으로 흐른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원이 아니잖아. 원이 아니고 원 같으면 그냥 지름으로 계산해가지고 우리 손실수도 HL은 달시시계에서 F D분의 L 2지분의 V자승 이걸로 계산해서 그냥 지름 이거 넣고 나머지 넣으면 나오는데 이건 지름이 이 지름이 아니라고. 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으로 환산해야죠. 원으로 환산한 지름을 수력직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수력직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력 반경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 반경. 수력 반경을 RH라고 하고 이 RH는 이 접수 길이 L 또는 A라고 하죠. 접수 길이 P라고 하죠. 접수 길이에 대한 접수 면적 이거를 수력 반경이라고 한다. 그럼 접수 길이 말 그대로 여기에 이 안에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물과 접한 길이 그리고 위에는 물이 흐르는 면적. 그럼 여기서 물이 흐르는 면적은 먼저 A를 한번 구해볼까요? A를 구해보면 물이 흐르는 면적인데 그 면적은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면적을 빼면 나머지 면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큰 원의 면적에서 작은 원의 면적을 빼는 겁니다. A는 4분의 파이 D 큰 거 0, 하나, 둘, 0. 하나, 둘 가죠. 0.3이죠. 0.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 0.2의 제곱 이렇게 하면 A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A 값을 계산해보면 0.039 제곱미터가 되겠죠. L을 계산해보면 접수 길이 L은 L 여기 큰 원의 원주의 길이 파이 D죠. 파이 곱하기 D는 직경이 0.3이죠. 0.3 플러스 파이 곱하기 작은 거 접수 길이니까요. 여기 0.2 하면 L 값이 나옵니다. L 값, P 값이라고 했죠. 교재는 똑같은 겁니다. 계산을 하면 1.57 이건 미터죠. 미터. 이렇게 해서 자, RH 수력 반경 RH를 계산하면 1.57분의 0.039 계산을 해보면 RH 값이 나오죠. RH 값이 얼마예요? 0.025 미터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수력 직경 DH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수력 직경은 4RH 이해와야죠. 자, 이것도 제가 몇 번 해석을 해드렸어요. 더 이상은 안 해드리고 원래 우리 원에서는 지름과 반지름은 2배 차이죠. 지름은 2R이죠. 2R. 근데 여기는 지름은 4RH예요. 4RH 4배요. 틀린 거야. 그래서 DH는 4 곱하기 0.025 하니까 이건 0.1m가 되더라. 그 수력직경을 구했으니까 그 수력직경을 여기 지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뭘 구하라는 게 마찰계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손실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손실수도가 1m가 나왔대. 1m 여기다 1 넣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F를 구할 거고 F 그리고 여기가 0.1 지금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L 길이는 10m예요. 10 곱하기 2 곱하기 9.8 그리고 V 자 V가 여기 줬네요. 2m/s로 줬어요. 2의 제곱 해가지고 F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0.049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동심원 이 환영 이중관이라고 하는 거 이중관 환영관 이중관에서는 이 수력직경 구하는 게 상당히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이 DH가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0.3에서 빼기 0.1은 0.2죠. 작은 건 0.2 그러니까 0.1m가 그냥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다 풀어드린 이유는 뭐예요? 이게 꼭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모진관도 나오고, 이 네모진관 같은 경우에 원으로 바꿔주려면, 원으로 바꿔가지고 지름을 만들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력 반경 RH를 계산을 하는 거죠. RH는 이 길이 둘레죠. 둘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면적, 이 면적 해가지고 RH 구한 다음에 DH는 4LH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과정까지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만 나왔을 때는 그냥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가지고 수력 직경을 계산하면 됩니다. 26번. 지름이 2cm인 금속 공은 선풍기를 켠 상태에서 냉각하고, 지름이 2cm인 거는 선풍기를 켰어요. 켰고, 그리고 지름이 4cm인 것은 선풍기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냉각할 때 동일 시간에 발생하는 대류연일 전달량의 B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경우의 온도차는 같고 선풍기를 켜면 대류연 전달 계수가, 여기에서의 대류연 전달 계수를 H1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대류연 전달 계수를 H2라고 얘기를 하면, 선풍기를 켰을 때 H1은 열 전달 계수가 10배가 된다. 얘의 10배 10H2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일단은 대류가 나왔으니까 대류 열 전달량 Q 계산을 해보면 HA 델타 T, 이런 식 암기 많이 했을 겁니다. 이때 얘를 선풍기를 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Q H A 델타 T, 얘를 선풍기를 켜지 않은 것이라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선풍기를 켠 거를 H1이라고 했죠. 그 선풍기를 안 킨 거를 H2, 델타 T는 서로 같다라고 하니까 얘는 뭐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계산해야죠. 공 A1, A2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뭘 계산을 하는 거예요? 대류열 전달량 Q1과 Q2의 B, 얘의 B, Q 선풍기 킨 거와 Q 선풍기 켜지 않은 거의 B, 이걸 구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뭐 똑같은 거니까 Q 선풍기 안 킨 거 대 Q 선풍기 킨 거,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비례식으로 하든 이렇게 분수를 쓰든 똑같아요. 얘를 넣으면 H2, 그 다음에 A2가 얘죠. 얘 선풍기 안 켰을 때 얘 지금 공이니까 이게 원이 아니라 공이죠. 공은 9죠. 9의 표면적 4파이 R제곱 반드시 외워야죠. 9의 표면적 4파이 R제곱이에요. 4파이 R제곱. 9의 최적이 아니에요. 9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3승, 그게 아니고 여기는 표면적 껍데기 면적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4 파이 곱하기 R이니까 반지름이죠. 4cm니까 하나 둘 0.04인데 반지름이니까 0.02가 되겠죠. R은 0.02, 얘는 0.01이 되겠네. R1, R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선풍기 켜지 않았을 때 얘가 0.0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4파이 그리고 델타 T, 그리고 위에는 H1 곱하기 4파이 R이 0.01의 제곱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죠. 델타 T 같으니까 지워지고요. 그리고 얘 H1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H2라고 그랬죠. 여기 10H2 그러니까 H2 지워지고 10 남죠. 4파이 지워지고, 그러면 얘하고 남네요. 얘하고 그러면 Q X분의 Q 선풍기는 0.02의 제곱분의 0.01의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났겠네요. 다시 한번 이걸 계산해 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0이 나오네. 4분의 10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례식을 세워보면 그냥 Q 선풍기 대 Q 선풍기 안 킨 거, 이걸 구하라는 거죠. 선풍기 안 킨 거는 10대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10대 4. 근데 이게 없어. 앞에가 1로 정리됐나요? 1로 정리되면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거 10으로 나누고 이거 10으로 나누면 얘는 1 되고 0.4 이렇게 되겠네. 1대 0.4.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수방 펌프의 회전수를 2배 증가시키면 펌프의 동력은 몇 배로 증가시키는가, 증가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건 딱 봐도 뭘로 계산해야 된다? 상사의 법칙으로 계산해야 된다 라는 게 느낌적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Q1분의 Q2는 N1, N2, D1, D2 먼저 한번 써보고요. H1, H2는 N1, N2, D1, D2 P1분의 P2는 N1, N2, D1, D2. 자, 우리 상사의 법칙 열심히 외워야 2차에도 또 써먹습니다. 그래서 승수를 줘야죠. 1, 2, 3, 325 1, 2, 3에 325 이렇게 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 유량하고 양정은 계산하지 않고요. 지금 뭘 펌프의 동력만 물어봤고 지금 회전수만 있었어요. 또 이게 임펠러의 직경은 변한 게 없으니까 1일에 5승 해봐야 1이니까 필요 없고요.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자, P1분의 P2는 N1. 처음에 회전수를 1이라고 놓고 두 번째 회전수는 2배로 증가했어요. 그거에 3승. 그래서 P2를 계산하면 얘가 곱하기 P1. P1의 몇 배냐? P1의 2의 3승배. 2의 3승. 2, 3은 6 아니죠? 이거 잘 틀려요. 암산해서. 2의 3승은 8입니다. 2의 3. 2 곱하기 2. 2는 4에다가 4, 2, 8이죠. 그래서 8이 됩니다. 28번. 물리량 M. 질량은 M이고 길이는 L. 그리고 시간 T. 매스, 랭스, 타임. 이거죠. 그걸 가지고 차원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MLT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앞에 시간, 이 질량이 아니라 이걸 힘으로 나타낸 것을 FLT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MLT계인지 FLT계인지 확실히 정리를 하고서 여기 다 보면 MLT계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도 다 MLT계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1번 보면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걸로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왔으니까 힘 나오면 FLT가 되니까 이 힘을 바꿔줘야죠.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F는 MA로, F에다가 MA를 넣고요. MA 거기다가 길이 D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얘 단위를 계산해보면 단위는 M은 질량 킬로그램이죠. A는 중력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D는 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고 차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차원 킬로그램이니까 질량 매스가 되겠죠. 매스. 그리고 M 제곱, 길이의 제곱, 랭스의 제곱, 그리고 타임 T의 분모에 있으니까 올리면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 M L제곱 T 마이너스 L제곱 T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것이 MLT계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 1의 차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응력. 응력이나 압력은 개념이 똑같아요. 주는 거냐 받는 거냐. 응력은 받는 힘이죠. 받는 힘,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A분의 F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F가 나오면 F는 MA로 바꿔주는 거예요. MA로 바꿔주고 A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M이 단위가 킬로그램이 되고요. A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죠. 가속도. 그리고 A는 곱하기 면적 미터 제곱분의 1 분모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얘 하나 지워지고요. 그럼 남은 거 킬로그램이니까 매스,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죠.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순서는 이걸로 할게요. 세크 제곱 이렇게 되니까 랭스 밑에 있으니까 1승이 마이너스 1승 되죠. 위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얘는 제곱이니까 타임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서 M-1 T-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우리 운동량 P 유체역학 처음에 이론 시간에 좀 하다가 잘 많이 다루지는 않는 건데, 이 운동량이라는 건 힘이 가해진 시간 또는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아무 식으로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재가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면, 이거 F는 FT를 가지고 해보면 F가
MA니까 MA 곱하기 T 이렇게 해보면 M이 단위죠. 단위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A는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T는 세크죠. 세크. 이렇게 해서 얘 하나 지워지고 남는 거 얘 M, L, T-1승 이게 올라가니까 T-1승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T-2승이니까 얘가 틀렸네요. 틀렸어요. 4번 표면 장력을 한번 봅니다. 표면 장력 시그마는 4분의 델타 PT 이런 식이 있었어요. 자, 이 식을 꼭 모르더라도 표면 장력이라는 건 둘레 길이당 작용하는 힘 해서 얘 보면 단위로 한번 볼까요? 이걸로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압력. 그리고 얘는 길이 미터 하니까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뉴턴 퍼 미터니까 얘 F 이 부분 뉴턴은 MA라고 그랬죠. MA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라고 그랬어요. 뉴턴 대신에 이걸 넣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식에서 바꾸는지 단위에서 바꾸는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거기에다가 분모에 미터가 들어가는 거죠. 분모에 미터가 들어가요. 미터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얘 지워지니까 남는 거는 얘 킬로그램이니까 M T-2승 이렇게 차원이 나올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와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비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비열은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이 있죠. 그래서 정적 비열은 최적이 일정한 상태로 측정한 비열이 정적 비열입니다. 이 최적을 얘기하는 거죠. 최적이 일정하다 해가지고 정적 비열 맞고요. 그리고 정압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눈 것이 비열비이다. 비열비 K는 CP, CV 정적 비열을 정압 비열로 나눈 것이다. 정압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눈 것이다. 그렇죠? 정압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3번 정압 비열은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하게 유지될 때 정압이니까 압력이 일정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엔탈피의 변화율이다. 이 엔탈피의 변화율이라는 거, 엔탈피라는 건 단위가 킬로그램당 킬로줄, 킬로그램당 열량이죠. 어차피 열량이라는 거예요. 1kg당 열량이든 전체 열량이든 열량의 개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자, 에너지 변화율이나 열량 또는 에너지 변화율이나 엔탈피 변화율이나 개념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비열비는 일반적으로 1보다 크나 1보다 작은 물질도 있다. 비열비는 자, CP 정압비열을 정적비열로 나눈 건데 언제나 CP가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무조건 큽니다. 언제나 무조건 커요. 측정을 해보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K값은 언제나 얘가 크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무조건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1보다 작은 경우는 없다. 이상적인 경우는 같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그 부분이 여기 우리 교재에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30번 이상기체 1kg을 35도에서 65도까지 정적 과정에서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Q가 118 이 Q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델타 T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질량 M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적과열이니까 비율은 CV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체의 분자량 M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기체 상수, 일반 기체 상수 R 값이 주어졌어요. 이랬을 때 정압비열 CP를 구해라 이런 얘기네. 그럼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될 식이 하나 있어요. 특별기체 상수라고 하는 거. 특별기체 상수 알바. 자, 어차피 똑같이 기체 상수는 R로 표현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특별기체 상수는 알바로 표현했어요. 알바는 CP 정압비열 마이너스 CV 정적비열이다. 이런 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적비열은 어디서 구한다? 이 식에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Q는 M, C, V, 델타 T. 어서 많이 본 식이죠? 현열 구할 때 많이 본 식이에요. 현열 구할 때 어떤 계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 최적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측정하는 것이 정적비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Q 값이 118kJ로 주어졌고요.
여기가 1kg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는 30인가요? 65 빼기 35니까 30 해가지고 CV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CV를 한번 구해 보고요. 30번에 CV 먼저 구하니까 3.98입니다. 먼저 이게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 특별기체상수는 알바는 일반기체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우리 이상기체 당탄방정식에서 P, V는 N, R, T였는데 N이 뭐예요? N분의 W죠.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값이 N분의 W니까 여기에 있는 몰수에다가 N분의 W를 넣은 거죠. N분의 WRT. 이 식을 우리 원론에서 열심히 외웠고 유체역학에서는 이 식을 쓰지 않죠. 다 특별기체상수니까. 여기에서 기체상수는 이건 일반기체상수잖아. 근데 우리는 특별기체상수를 쓰잖아요. 그 이 식을 조금 변화를 시키면 P, V는 W 먼저 쓸까요? W 먼저 빼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M이고 그 다음에 R 위에다 올리고 곱하기 T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특별기체상수 R바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P, V는 WRT 이런 걸 식으로 계속 쓰고 있다. 유체역학에서는 다 특별기체상수로 주어지니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기체상수는 어떻게 구한다? 특별기체상수 R바는 N분의 R이다. R바는 N분의 R이다. 그래서 분자량이 4라고 주어졌고요. 내가 8.314라고 주어졌으니까 특별기체상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해보면 특별기체상수가 얼마가 나오나요? 2.0785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저 식에다만 넣으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2.0785는 CP-CV가 3.98 해가지고 이 CP를 구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CP를 구해내니까 30번에 4번이 되더라. 6.0이 4번 맞죠? 그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30번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